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256쪽 한국 사회와 기억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글이 지금 2편 정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 한홍구 씨의 평화의 눈길로 돌아본 한국 현대사라는 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김동춘 씨의 전쟁과 사회, 여기에서 발췌한 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한홍구 씨의 글 전쟁을 기념한 곳에 평화는 없다. 이 글은 보면은 이제 서울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 관련 시설 중에서 그 규모만 보더라도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고, 또 그 이전에는 미 8군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조선 시대 때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군대가 그리고 한국 군대가 자리 잡았던 그런 땅, 거기에 전쟁을 기념하는 어, 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이 전쟁 기념관, 이 거대한 전쟁 기념관처럼 우리를 좀 어, 압도하는, 억압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 독재 시대 때, 그 당시 토목 건축 사업이 활발할 때 전쟁 기념관을 건립했고, 이게 군사 독재 시대 때 군대의 어떤 위상을 국민들에게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관.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꼭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민간인들,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할까 합니다. 우리 텍스트 263쪽입니다. 한국 전쟁과 민간인 학살. 이 민간인 학살, 그 당시 전쟁 때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듣거나 혹은 알게 된 내용보다 훨씬 더 민간인 학살이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도 물론 많이 죽지만 민간인들이, 힘없는 민간인들이 또 많이 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이 사실은 많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까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김동춘 씨의 전쟁과 사회, 여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980년에 뉴욕타임즈가 그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민에게 행사한 폭력과 학살을 목격한 그 당시 현지 기자들에게 이 글로서는 이루 담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동아일보의 김충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만행, 폭거, 무차별 공격 등의 단어로는 너무나 밋밋해 궁여지책으로 떠올린 단어는 인간 사냥이었다. 마치 그 영화 제목, 잔인한 영화 제목 인간 사냥 같았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 약 30여 년 전에 사실은 그 광주 인근의 전남 전북 지역, 응? 그 외에도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광주 사태보다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그런 규모의 잔인한 우리 동족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기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남북한 국가 권력이 서로 방조하고 묵인하면서 그리고 자유세계를 지키려 왔다고 이렇게 선언한 미군들도 이 참혹한 인간사냥을 한 당사자입니다. 30년 뒤에 광주 사태는 사실은 이러한 그 이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후속편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1980년 당시 어느 누구도 이걸 기억 못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이 광주 학살 사태에 대해서 보고했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인명 규모도 훨씬 더 큰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1960년 4.19 혁명 직후 경상남도 거창에서 합동묘지 제막식이 거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추도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추도서 나오죠? 볼까요?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그 당시의 가해자는 흑인종이나 백인종의 이민족이 아니었으며 우리 동포의 손에 의한 것이고 그 순한 장소가 이영만리 전쟁터가 아니라 그가 성장한 고국산천 정든 고향이었으며 순한 방법이 총이나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곤봉이나 젓가락도 가지지 못한 적수공권의 양같이 순한 인사들이었고 민간인들이 무슨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순한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항하는 이나 거역하는 이가 없었고 도리어 상대방 가해자들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는 국군이라 하여서 식인으로 여겨졌던 그 군대의 기관총에 의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런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추도사를 보면은 그 우리 6.25 전쟁 때 지리산 그 부근에서 국군들이 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그 진상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적국이나 혹은 다른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동족 간의 그것도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또 학살의 주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군대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피학살자들, 즉 학살당한 사람들이 전투를 위한 무기를 소지한 적군이 아니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이었다는 점. 이러한 학살은 분명히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섰고 상당히 실태 파악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군사정부 아닙니까? 이 군부가 자기들 군대의 어떤 치부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겠죠. 치부를 건드리는 이러한 학살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운동을 오히려 좌파들의 좌경운동으로 몰아갔습니다.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그 주모자들을 체포하고 자기 대신에 끌려가 죽은 아내의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운동에 나섰던 이원식이라는 사람마저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잘 안 알려진 겁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그 이후에 30년 정도가 지난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던 전두환 정권 때죠. 1988년 11월에 TV 화면을 통해서 광주 사태 관련 청문회가 보도되는 그날 TV에서 광주의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38년 전 이와 비슷한 비극을 겪었던 경남 산청 지역에 또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그 유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을까? 광주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피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느낌도 가졌을 거고 또 자신들의 억울하고 안 많은 그런 사연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1980년에 여기 나오죠. 1980년 5월에 그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전쟁은 피해야 한다. 어?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해온 정부 당국이나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광주 학살에 분노했던 한국 국민들 중 어떤 사람도 이 한국 전쟁 그 당시에 발발했던 이 학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책임자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뒤에 다시 이런 광주 사태와 같은 인간 사냥이 재발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고 철저한 망각이었다. 이건 기억이 아니고 완전한 망각이었죠. 군부에 의해서 은폐되고 그리고 이 피해 당사자들은 또 자기들마저 끌려가서 혹시라도 처형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 전쟁 이후에 이 학살 현장에서 정말 여기 천운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도운 운명입니다. 정말 운 좋게 살아난 사람. 혹은 부역자나 라이그로 몰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 그 당시 막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일을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죠.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고통이고 차라리 죽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야만적인 만행을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또 공포심이 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또한 자신들이 마치 개돼지 취급을 당하였다는 그런 기억,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계속 따라다녔겠죠. 이런 학살은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만행에 들어갑니다. 뭐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민간의 학살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의 처참한 그 어떤 참상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든지 또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찢기는 그런 느낌, 미칠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학살 과정이 잔인하면 할수록 그 학살자의 그 학살한 그 군인들이나 미군들이나 이 공로가 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훈장을 받고 진화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피해자들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무너졌겠죠. 평생을 그 지긋지긋한 체험을 안고 살아온 이 소수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어떠한 정치 세력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두환, 노태우 계속 군사 정권이 이어졌으니까 잘못했다 그런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체험은 승리자가 유포한 공식적인 기억, 군인들의 공식적인 기억, 이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주변화된다든지 은폐되어서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가가 그 당시 뭐 군사 정권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국가가 이 사람들을 여러 번 죽인 셈입니다. 한 번은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이 첫 번째라고 보면 1960년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람들을 또 탄압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유가족과 자식들을 모두 빨갱이로 취급해가지고 좌파로 몰아가는 거죠. 빨갱이라고 취급해가지고 1980년까지 이 사람들을 연좌제로 묶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죽인 셈입니다. 국가가. 1949년에 12월 달에 경북 문경에서 국군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호적에는 이 사람들이 공비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간첩이죠. 공비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사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또 경남 거창에서 국군에게 학살당한 그런 사람들의 호적에도 사유미상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들춰내면 그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이 그죠? 탄압해왔고 오히려 처벌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을 못한 겁니다. 침묵했고, 좌익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좌파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오히려 계속 여당만을 지지해왔고, 또 이 사람들의 자녀들도 역시 이런 연좌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온 겁니다. 자손 대대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연좌제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자나 유족들은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그 옛날 봉건 시대에 어떤 가장 심한 처벌 하고 거의 동일하죠. 연좌제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가족 모두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살아남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감시를 받고 차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바뀌고 문민정부 들었었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국가의 어떤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주도 쪽이나 뭐 다른 쪽에 일부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이렇게 뒤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뭐 배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정확히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당시 정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속된다는 선상에서 지금의 정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유족들 혹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대량 학살이 이미 외국 언론에 일부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그 당시에 계속 공격적인 어떤 비판을 했고, 그렇지만 전쟁 이후에 이런 학살은 완벽하게 은폐되었죠.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살과 관련된 사건들이 보면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미라이 여기 있죠. 베트남 미라이의 민간인 학살, 또 1990년 아프리카 르완다 사태, 6.52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이제 통티모르, 이거 오타입니다. 통 아니죠.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학살,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은 외국인에게는 물론 한국인에게도 거의 알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은폐돼요. 특히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당시에 반공체제, 반공사상이 이렇게 구축되니까 주로 나에게 의한 우익인사의 학살 사실만 일방적으로 강조됩니다.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그 당시에
우익 인사들을 학살했다. 그것도 있거든요. 서로 동족끼리 학살했기 때문에 그것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우리 국군에 의해서 혹은 미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은 사실 좌익에 의한 학살의 규모나 양상도 역시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역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주 4.3 항쟁이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이 드러난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마지못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세,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불순분자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일부 전후 세력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여 국정을 어렵게 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또 폭력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국군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희생자와 전 국민이 애석한 일이나 평화가 정착된 후에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입장만, 공식적인 이런 입장만 되풀이입니다. 중앙의 또 주요 언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렇게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이 문제를 언급을 별로 안 했어요. 전부 문제지요. 언론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일부 기자와 작가들이 그 사명감에 의해 약간의 사실을 발굴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계에서도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대량 학살만큼 이렇게 한국전쟁의 어떤 특징이나 그 과정 그리고 한국전쟁의 어떤 의미와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릴이라는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 의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은 남북한 국가 간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돌술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전쟁의 징조가 있었어요. 이미 1945년 8.15 해방 시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정치적 갈등, 이게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형태로 발생한 것이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메릴이 이제 그걸 주장했죠. 그래서 메릴이 강조했듯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노동쟁이라든지 또 아주 심했던 좌우 대립, 좌파 우파의 대립, 또 토벌을 명분으로 한 군인이나 경찰의 민간인 학살, 좌익과 우익 간의 상호 보복, 서로 간의 어떤 피해의 보복, 이런 과정에서 10만 명 정도가 이미 6.25가 발생하기 이전에 살해되었답니다. 민간인 10만 명이라면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6.25 이전부터 이렇게 많은 투쟁이 있었는데 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국전쟁은 사실은 이미 1948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벌써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이런 게 누적되어 있다가 감정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제 전쟁으로 발발한 거죠. 그래서 학살에 초점을 맞추어 보더라도 한국전쟁은 1948년 초에 그 이후에 국가 수립을 향한 이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이 이런 전쟁으로 발생한 겁니다. 나가서 국제전쟁으로 비화된 겁니다. 그게 20세기의 대표적 전쟁 중에 하나인 이 6.25 전쟁이죠. 이미 1948년 제주 그 4.3 항쟁 있죠. 그리고 여순 사건, 그죠? 이런 비극이 그리고 공비 토벌 과정에서 국군이 무리하게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이걸 목격한 정치가들이나 외국인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이 이미 남북한 간의 전면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이러한 잔인한 서로 간의 학살의 비극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다. 이렇게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언급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구 선생의 이런 동족 상잔의 예언이 있었고, 염상섭이라든지 이런 중도파 지식인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 당시 국방경비대 사령관이 고문 자격으로 이제 진압하는 사령부에 파견하여서 파견 근무를 했던 그 미군 사고문 단원 하우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우려를 이미 그 당시에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민간인 학살이라는 이런 살인의 냄새가 이미 6.25 전쟁 시작 전에 한반도에 팽배해 있었고, 전면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한반도의 남북에서 이렇게 이미 저질러지고 있었던 좌파와 우파 간의 유혈 충동이